기원 705년 2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병상에 누운 채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81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황제들을 쥐락펴락하고 아들들을 폐위시키고 반대파를 도륙하며 천하를 손에 넣었던 여인. 측천무후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권력을 향한 집념인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당나라 궁궐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측천은 624년 당나라 개국공신 무사학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유복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글을 읽고 역사를 꿰뚫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과 배짱이 남달랐습니다. 황실의 사나운 말을 어떻게 길들이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쇠채찍으로 때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빗으로 목을 끊으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14살에 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입궁했습니다. 미모와 총명함으로 황제의 눈에 들었지만 649년 태종이 사망하자 잔혹한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26의 나이에 감업사 절에서 삭발한 채 불경을 외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측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아들 고종 이치는 태자 시절부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무측천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황제가 된 고종은 사원에 있던 무측천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 관계였지만 고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측천은 다시 한번 황제의 총애를 얻었고 이번에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적은 고종의 황후 왕씨와 총애를 다투는 소숙비였습니다. 무측천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655년 어느 날 무측천의 갓난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무측천은 눈물을 흘리며 황후가 아이를 죽였다고 고종에게 고했습니다. 진실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측천이 직접 아이를 죽여 황후를 모함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신의 핏줄마저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무측천의 뜻대로였습니다. 왕황후는 폐위되었고 무측천이 황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폐위된 왕황후와 소숙비는 사지를 잘리고 술독에 빠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측천이 직접 명령한 처형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피해 계단이었습니다. 황후가 된 무측천의 권력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무측천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황제의 결재를 대신하고 신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하들은 두 사람을 이성이라 불렀지만 실권은 이미 무측천 손에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음모와 조작으로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종과 예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라진 두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남 이웅은 총명하고 인덕이 있는 황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측천무후가 죽인 소숙비의 두 딸이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궁에 유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용이 아버지 고종에게 그녀들을 시집 보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인 여인의 딸들을 감싸는 아들. 측천무후의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675년 이용은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짙게 남아있지만 지금도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장남이 죽자 차남 이연이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이연은 학식이 뛰어나고 고종의 깊은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의 눈밖에 났습니다. 680년 측천무후는 이연의 궁에서 갑옷 수백 벌이 발견되었다며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했습니다. 황태자는 곧바로 폐위되어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684년 측천무후가 보낸 신하들이 유배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연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요된 자살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연은 측천무후가 죽인 것이라고 봅니다. 683년 고종이 사망했습니다. 무측천의 셋째 아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황제가 된 지 불과 2달 만에 어머니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이유는 황후의 아버지에게 고위 관직을 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자인데 천자 자리도 줄 수 있다는 중종의 호기로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넷째 아들 예종이 즉위했지만 그 역시 철저한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은 여전히 태후 무측천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반기를 든 황족들의 반란도 모두 진압되어 처형되었습니다. 690년 무측천은 마침내 마지막 가면도 벗어던졌습니다. 예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호를 당에서 주로 바꾸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6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무측천의 통치는 공포와 개혁이 동시에 펼쳐지는 기묘한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밀고 제도를 도입해 전국에 밀고함을 설치했습니다. 누구든 반역자를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무고와 허위 밀고가 난무했고 수많은 귀족과 관리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내 손녀라도 역모를 꾸미면 죽인다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측천은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과거 제도를 대폭 확대해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에게도 관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재를 능력으로 뽑았고 농업을 장려했으며 불필요한 전쟁을 피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시대를 정관의 치에 비견될 만한 태평성대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705년 병으로 쓰러진 무측천에게서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중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무측천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에서 자신의 묘비를 비워둘 것을 명했습니다. 자신의 공과를 후세가 판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역사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희생시키고 황후를 잔인하게 처형하고 아들들을 폐위시켜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낡은 귀족 체제를 흔들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으며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악인이었는가, 영웅이었는가? 그 빈 묘비처럼 답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묻습니다.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빈 묘비 앞에서 우리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